오늘은 그래머 클러드 레벨 3 오늘은 6단원 분사 파트랑 7단원 수동태 파트까지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볼게. 자, 6단원의 분사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 우선은 이제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왜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앞에 4, 5단원에서 동사는 세 가지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 첫 번째 자식이 뭐였냐면 투부정사. 왜냐면 동사가 얘로 변형됐으니까. 자, 두 번째 자식은 동명사. 세 번째 자식이 지금 오늘 배우게 될 분사야. 그러면 이 동사는 왜 이렇게 세 가지의 변형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동사를 다른 형태의 품사로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동사가 만약에 뭐뭐 하다라고 했으면 내가 얘를 투부정사로 변형하면 얘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해 등등등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지. 그러니까 문장의 다른 위치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동사가 투부정사가 되면 얘는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저번 시간에 했었던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명사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화 시키는 거였다. 그래서 명사로만 바꿀 수 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분사인데 이제 위에 두 개는 비슷한 게 좀 많지. 왜냐면 이 같은 명사라는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공통점이 좀 많거든. 근데 이제 분사는 여기 위에 것들과 아예 개념이 다르다 생각하면 되고, 동사는 분사로 바뀌는 이유가 형용사로 쓰기 위함이다. 뭔가를 꾸며주고 보충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쓴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는 분사로 바뀌는 이유가 형용사로 쓰기 위함이다. 즉, 형용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역할은 어떤 특정 명사를 꾸며주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얘가 얘를 꾸며주는 이런 식의 형태로 쓸 때가 한 번 있을 거고, 보어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이 looking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he의 동작을 보충 설명. 여기 calling my name은 앞에 있는 someone이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 자, 그래서 이 형용사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 쓰여 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비동사나 이런 이형식 동사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거나 오형식에서 명사,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로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분사의 기본적인 쓰임, 그리고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자, 현재 이제 분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 그래서 분사는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얘네 둘 다 이제 분사의 카테고리 안에서 나오는 거야. 자, 대신에 이제 얘를 현재 분사로 쓸지 과거 분사로 쓸지 골라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언제 쓰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뭘 붙이지? ing를 붙인 형태지. 과거 분사는 우리가 흔히 그 동사 3단 변화형 외울 때 세 번째 파트. 그래서 뭐 BPP라든지 have PP 쓸 때 보면은 그 과거 분사 있지? 걔를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라고 표현하거든. 자, 현재 분사는 언제 쓰냐면 두 가지 경우에 쓴다. 첫 번째, 능동적이고, 두 번째,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럼 과거 분사는 능동의 반대니까 뭔가 되어지고, 진행의 반대는 이미 된 거지? 그래서 완료된 거, 뭐 되어진, 이런 식으로 쓸 때 쓴다.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봐야 되냐면, 이 분사가 쓰여진 부분과 얘가 뭔가를 꾸며주거나 보충 설명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보는 건데,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exciting이 지금 명사, 게임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이 게임과의 관계를 보는 거야. 두 번째 문장은 exciting이 비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보어거든. 그럼 얘는 앞에 있는 게임, 여기 주어와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게임은 사람에게 어떤 재미를 주고 흥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능동적인 거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이 댄싱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이 girl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girl과의 관계를 보는 건데, 여자애가 직접 춤을 추고 있고 능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댄싱을 쓰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이 dancing이 앞에 있는 girl과의 관계를 보는 건데 얘는 역시 주격 보어지. 얘도 역시 이 여자애가 직접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ing를 쓰는 게 맞다. 그럼 반대로 과거분사는 언제 쓰이냐면 이 painted는 누굴 꾸며주고 있지? what을 꾸며주고 있고 여기 painted는 비동사 뒤에 쓰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what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뭐 명사 수식이든 보충 설명이든 어쨌든 뭔가를 꾸며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대상만 잘 찾으면 돼.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보는 거야.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벽은 칠해지는 거지 본인이 이 벽이라는 게 스스로 칠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pp를 쓰고 얘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분사가 뭔가를 수식하고 꾸며주고 보충 설명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보는 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자 만약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자 울고 있는 아이라고 해보자. 자 울다라는 동사를 변형해서 형용사로 바꾸니까 crying 또는 cried 이 둘 중 하나겠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근데 이제 이 울고 있는이 꾸며주는 대상이 이제 아이잖아. 근데 아이가 스스로 우는 거니까 능동적이지. 그래서 cried가 아니라 crying baby 이렇게 쓰는 거야. crying baby.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과거분사, 현재분사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얘가 수식하고 보충 설명하는 대상, 그 대상은 항상 명사겠지? 그 명사와의 능동, 수동 관계를 찾는 게 가장 쉽다. 자, 세 번째. 자, 방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본 베이스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를 변형한 건데 이제 동사 중에서 감정동사라는 게 있거든. 감정동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을 주는 동사들이야. 대표적 동사가 뭐 interest, excite, surprise 이런 동사들. 여기 나오는 얘네들의 원형이 감정동사인데 얘는 왜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를 주냐면 감정동사의 기본적 뜻이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게 만들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뜻 같은 것들 아까 뭐 cry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울다 이런 거지. 울리게 하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 동사들은 ing 쓰면 하는 거고 pp 쓰면 되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감정 동사는 기본 원형 뜻 자체가 뭐뭐 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현재 분사로 바꾸는 거랑 과거 분사로 바꿀 때랑 의미가 기본 동사들 의미랑 조금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로 보는 거야. 자, 얘를 기준으로 뭐뭐하게 만들다를 기준으로 현재 분사를 쓰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하게 만드는, 뭐뭐하게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pp는 만드는 거에 반대니까 느껴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정동사에서 현재 분사는 뭐뭐를 하게 만드는, 뭐뭐를 주는 이런 뜻으로 쓰는 거고 감정을 주고 만드는 거야. PP는 감정을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역시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 고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얘가 보충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대상과의 관계를 보는 거야. 얘는 누구 설명하지? 얘. 자 근데 생각해봐. 엔딩 오브 무비 했을 때 영화의 끝자락, 영화의 엔딩은 영화의 엔딩 자체가 감정을 느끼진 않지? 관중들에게 감정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surprising을 쓰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거, surprised는 왜 얘를 썼냐면 얘는 이제 앞에 있는 she를 보충 설명하지. 근데 그녀라는 사람이 이 영화의 엔딩으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 그녀는 느꼈으니까 pp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감정에서는 감정이 나타나는 동사에서는 현재 분사는 감정을 느끼게 주는 거고 pp는 그냥 그 대상 자체가 감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여기 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너네가 그 감을 자꾸 익혀야 돼. 자 네 번째 볼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기본적 분사들의 개념이고 이제 항상 고등학교 영화나 이제 뭐 내신, 수능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야? 분사 구문이지?
문장이지만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구로 짧게 쓰는 것들 있잖아. 자, 얘네들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접속사 같은 거 기억해보면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두 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부가 설명으로 만들고 한쪽을 주절로 만들어서 부가 설명을 주절 안에 이렇게 종속시킨다라는 개념이 있었어. 이 말이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예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자, 봐봐.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felt lonely. 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외로웠다. 이렇게 써볼게. 자, 지금 이게 한 문장인데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번이지? 이렇게. 근데 원칙상은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두 번 쓸 수 없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거야. 대신에 이제 어떤 거의 존재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면 이 접속사 when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when은 뭐 시간 물어보고 이럴 때 쓰는 그 언제라는 뜻이 아니라 이 문장을 부사절로 바꿔서 부가 설명으로 바꿔서 이 뒤에 있는 주절에 종속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이지. 그래서 얘 역할은 문장 두 개를 이어주고 한쪽에 붙여주고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튼 이렇게 when이 붙은 문장을 우리는 부사절, 옆에 있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금 보면 분사 이용해서 부사구로 짧게 나타냈다고 했잖아. 즉 부사절을 자, 절이 문장이지? 얘를 부사구로 바꾸는 거야. 구는 그냥 단어 덩어리잖아. 이 말은 뭐냐면 문장을 단어 덩어리로 바꾼다. 즉 간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짧게 간단하게. 문장을 덩어리로 바꾸는 거야. 문장을 명사 덩어리로 바꾸는 거니까 짧게 바꾼다 생각하면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지는 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다. 왜? 없어도 대략적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상관없다. 자, 두 번째 부사절 주어랑 주절 주어 같으면 부사절 주어를 지운다. 왜? 여기 있으니까 똑같잖아. 자, 세 번째 동사의 시제가 같을 경우에는 부사절의 동사를 ing로 바꿔준다. 현재 분사. 그러면 was의 원형은 be니까 얘 현재 분사는 being이겠지. 그래서 being young, I felt lonel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when I was young에서 being young이라는 부사구로 바뀌는 거지. 좀 줄여들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써 실제로. 그래서 being young, 주절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인 분사 구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뭐 부정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뭐 이제 시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런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포인트 5번은 앞에 접속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사 구문은 다양한 형태의 의미를 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 그냥 우리가 원래 쓰는 분사 구문들인데 앞에 있는 접속사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이 분사 구문만 가지고 얘만 나왔을 때 원래 문장 부사절로 바꾼다 하면 접속사를 뭘 넣어야 될지 반대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내가 팁을 알려주면 보통은 분사 구문의 대다수의 접속사는 거의 as로 수렴이 될 수 있지. as면 웬만한 거 다 처리할 수 있어. 왜냐면 as의 뜻은 5개, 6개, 막 6개, 7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접속사는 as로 다 대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자, as의 기본적도 뭐야? 뭐 시간, 뭐뭐 할 때,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방법, 뭐뭐 하는 대로, 시간의 흐름, 뭐뭐 함에 따라, 이유, 뭐뭐 하기 때문에 등등등 엄청 다양하지?
그러니까 사실상 as 쓰면 웬만한 접속사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이제 접속사 중에 양보를 나타내는 although라든지 조건을 나타내는 if나 unless라든지 구체적 시간을 나타내는 after, before 또는 뭐 as soon as 이런 것들만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잘 신경 써주면 웬만한 접속사는 다 as로 커버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분사구문 중에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아까 기본적 세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접속사 있어야 되고 주절 주어랑 부사절 주어 똑같아야 되고 동사 시제가 똑같아야 된다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사구문 시제, 그러니까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 시제보다 먼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야. 봐봐 여기. 그가 영국에서 공부를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는 지금 영어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이거 분사구문 만들어 보면 because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동사를 보니까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야. can은 현재니까. 구두가 나왔어요. 동요 이제 같은 시제잖아. 근데 이제 과거고 얘는 현재니까. 자, 이럴 때는 얘 study들을 이제 studying으로 바꿀 수는 없어. 왜? studying으로 바꾸는 순간 얘랑 똑같은 시제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거니까 그게 안 되고 얘는 얘랑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having pp를 써주면 되겠다. having pp. 그냥 현재 분사가 아니라 having pp를 써준다. 그래서 having studied가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 얘는 대과거고 얘는 과거니까 대과거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eating을 쓰는 게 아니라 having eaten을 써준다. 자,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완료형 분사구문이라고 해. 자, 그럼 이번에는 7번째 포인트. 동사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자, 이 문장 볼게요. 여기 부사절에서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 자, when 지우고 he도 지울 수 있고 동사 시제도 얘는 was left 과거니까 얘도 began 하면 과거 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과거 시제인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수동태로 쓰였지? 수동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능동태였잖아. 그냥 동사에다 ing 붙이기. 자, 수동태가 나와도 그냥 우리는 똑같이 처리하면 돼. 어떻게 하냐? 얘만 보면 돼. 결국에는 능동이든 수동이든 간에 수동태에 비동사가 쓰여 있잖아. 그럼 비동사를 ing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being 붙여주면 돼. 자, 대신에 이 being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being을 빼고 pp만 남길 수 있다. 자, 대신에 pp만 남긴다 해서 얘 left를 갑자기 living으로 바꾼다든지 뭐 lefting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수동태 나오면 그냥 비동사를 being으로 바꾸고 뒤에 pp 써주고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pp만 남는 거야.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수동태이면서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되겠지? 아까 시제 다르면 having pp 쓰라고 했고 수동태면 being pp 쓰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having been pp. 두 개 합쳐놨으니까 having been pp. 그래서 시제도 다르면서 수동태인 경우에는 having been pp를 써주는데 얘도 역시 이 having been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pp만 남겨둔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여기 써있지? 자, being이나 having been은 주로 생략되지만 뒤에 pp가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형용사나 명사 나온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략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통 being 나온 다음에 pp가 나오면 생략할 수 있지만 being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형용사나 명사 나올 때는 동사의 형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써주는 게 좋은 거야. 자, 포인트 8번. 자, 이제 분사구문 중에서 이렇게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도 있거든. 자,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with 뒤에 목적어 써놓고
이 목적어와의 동사 그 형태가 능동적이면 현재 분사 쓰고 수동적이면 과거분사 써서 이거 자체를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되어지면서 뭐뭐 한 채로 뭐뭐 되어진 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with 뒤에 목적어 쓰고 for는 스스로 울리니까 이제 현재 분사 이렇게 쓰지? 그러면 for이 울리는 채로 이렇게 가고 얘 밑에 거 볼게. with his legs 그의 다리라는 목적어가 뭐 되어진 거야? 꼬여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가 꼬여진 채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with를 쓰게 되면 with 쓰고 뒤에 목적어 쓴 다음에 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 현재 분사면 ing 그러니까 하는 거면 ing 목적어가 되어진 채로 이렇게 가면 pp가 되는 거야. 그래서 ing 또는 pp 이렇게 써준다. 여기도 팬이 따라가는 채로 얘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라디오가 켜진 채로 라디오는 스스로 켜는 게 아니라 켜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분사 구문의 일부분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독해 같은 거 하다 보면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알아두면 좋아. 그냥 뭐뭐 하는 채로라는 동시 동작 정도라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이제 관용적 표현. 항상 분사 이제 문제 그 문법 할 때 관용이란 말 나오면 뭐 하라고? 암기해라라고 했지? 앞에 동명사 파트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사 구문처럼 쓰이긴 하지만 암기해서 사용한다. 이거는 너네가 암기해서 잘 사용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맵 한번 쭉 보고 오른쪽에 있는 퀵 체크 한번 풀어볼게. 잠깐 퍼즈 걸어놓고 풀어봐. 자, 오케이. 자, 퀵 체크 해볼게. 첫 번째. 자, 기본적인 문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물어보는 거. 윈도우는 얘가 이제 윈도우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윈도우와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창문은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부셔지는 거니까 PP. 자, 두 번째. 이 standing there 또는 stood there이 앞에 있는 the girl 꾸며주고 있으니까 여자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standing이 맞겠지? 자, 세 번째 이제 분사 구문 파트인데 여기 분사 구문이 이렇게 나왔어. 현재 분사 쓸지 PP 쓸지.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원래대로 하면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접속사는 뭐 보통 as 같은 거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동사는 누구야? 주어는 누구야? 얘랑 똑같으니까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he잖아. 그리고 이 동사는 say라는 동사를 이제 변형했던 거니까 그 남자애가 직접 말을 하는지 말을 들었는지 보면 되는데 굿바이를 했겠지. 그럼 뭘 써야 돼? saying 쓰는 거야. 즉 분사구문 고르는 방법에서는 항상 주절의 주어를 대입시켜 보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대입시켜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자, 네 번째. 자, 이것도 분사구문이지. 자, 근데 이제 그의 폰 넘버를 몰라서 난 전화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제 분사구문 쓰면 이제 부정이 나왔을 때는 분사 앞에다가 부정 써놓고 분사 쓰는 거야. 이렇게 knowing 난 이렇게 하지 않고. 자, 5번. 이것도 역시 분사구문인데 그가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싶었어. 근데 이제 그가 이전에 두 번을 가본 적 있는 거지. 근데 가본 적 있는 게 지금 원하는 것보다 먼저니까 뭐라 써야 돼? 가본 적 있으니까 having been. 우리 현재 완료 쓸 때 have been to 하면 가본 적 있다 이렇게 쓰잖아. 다른 도시를 이제 가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이미 그 전에 두 번을 가본 적 있으니까 원하는 것보다 가본 적 있는 게 먼저라서 having been 써주면 되겠지. 자, 6번. 자, 6번은 그녀가 울기 시작했는데 왜 울었냐면 혼자 남겨진 거야. 혼자 남겨졌어. 근데 이제 leave는 떠나다니까 남겨질 때는 being left 쓰겠지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거잖아. As she was left alone. 원래 이거 쓸 거 아니야.
그녀가 혼자 남겨져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일 건데 그러면 as 지우고 she 지우고 was는 수동태일 때 being이 된다 했지? 근데 being left alone인데 being도 생략할 수 있다 했지. 그러면 left alone만 남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5번, 6번 문제가 좀 중요하게 봐줘야 돼. 자, 7번. 자, frankly speaking은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뜻이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분사는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보면 돼. 기본적 분사의 쓰임. 근데 이 안에서 뭐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누는 것도 있고, 얘가 어떤 식으로 쓰일 때, 그리고 감정 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고.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부사 구로 짧게 줄이기 위한 방식이고 그때 이용하는 것을 분사라고 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란 말을 쓴다. 근데 얘는 이제 접속사를 지울 수 있고 주어가 똑같을 때 그리고 동사 시제가 똑같을 때 기본적 분사 구문이 나오는 거지. 대신에 이제 완료형 분사 구문은 동사 시제가 다를 때 수동형이 나왔을 때는 being PP 수동형이면서 시제가 다를 때는 having been PP 그리고 이제 with를 이용해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채로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관용 표현은 암기해서 적용한다. 됐지? 자 여기까지가 분사 파트야.